제1회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이 여수 엑스포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고흥의 특산품이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둘러싸고도 이념과 진영의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진실 규명과 상처 치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중흥건설 사장에 이어 오늘은 회장까지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를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에 권남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리는 아이들. 휠체어에 탄 학생도 이에 질세라 부지런히 손을 움직입니다. 장애 학생 2명과 비장애 학생 2명이 짝을 이뤄 전기를 만들면 어느새 솜사탕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좀 조용한데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흰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찍힌 것 같은 점들. 고사리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제야 글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학대기 독서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좀 알려주기 위해서.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 함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어울림 축전은 200개의 체험장이 설치되고 장애 학생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장애와 비장애라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서로 간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다면은. 교육부는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에 한 번 어울림 축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고흥군의 특산품이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늘과 유자 등 7개 특산품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8%인 연간 2만 천여 톤이 생산되는 고흥 마늘. 주 성분인 알린 함량이 많고 고유의 매운맛과 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유통은 자체 브랜드 없이 대부분 팥대기 출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고 품질은 물론 홍수 출하로 제값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흥 마늘이 3년여의 노력 끝에 정부가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특산품으로 등록됐습니다. 이제는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를 넣은 소포장 출하로 농가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리적 표시에 등록을 함으로써 고흥 마늘 위상은 물론 또 저희들이 마늘 출하를 할 때 박스 출하 5kg, 10kg 이런 소포장 출하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더 주고 우리 농가들도 소득 증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늘과 같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고흥군의 특산품은 유자와 한우, 석류, 미역, 다시마 등 모두 6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생산돼 최고 품질과 안전성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고흥군은 취나물과 굴, 김도 지리적 표시로 등록하고 권역별로 특산품을 체험 관광하는 6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물들이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 가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발전 방안을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산품이 명품 브랜드로 널리 인정을 받으면서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고흥군의 특화 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정원주 사장에 이어 오늘 부친인 정찬선 회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검찰에 소환돼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은 정원주 사장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회장 부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국제적 컨벤션 시설 건립과 마이스 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순천시는 국제회의와 전시, 박람회 등을 유치해 경제소득으로 연계하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순천만정원 인근 해룡천변에 국제적 컨벤션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순천시는 한국마이스협회 임직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하고 순천만정원을 연계한 회의와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라는 여론 속에서 이념과 진영의 다툼은 여전합니다. 이런 이념 논쟁을 벗어나서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최진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참사 나흘 만인 4월 20일 종북 논란의 첫 시위를 당겼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대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며 좌파가 정부 전복에 나섰다는 종북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 시신이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유가족의 수사권, 기소권 보장 요구가 여야 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일베 집회와 홍가예 사건이 진영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 이념 논쟁에 대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종북 좌파의 틀을 덮어 씌워 이념 논쟁을 벌이면 국민들이 실증낸다는 점을 노린 심리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원고 학생 고 창현군의 아버지 이남식 씨는 저희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왜 세월호 진실 논의에 이념이 들어갑니까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들이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보도부장의 데스크 논평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일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되돌아보게 했던 슬픈 기억의 시간이었습니다. 해경이 전격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라진 건 별로 없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일주기라는 말과 함께 어느덧 세월호는 사고 기록의 하나가 됐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며칠 전 여객선을 직접 승선 취재한 기자도 선사와 승객들의 안전의식은 1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슬픔만 기억할 뿐 교훈으로 삼지는 못한 겁니다. 지난해 교육계는 앞뒤 볼 것 없이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렸고 수학여행 무용론까지 거론됐습니다. 요즘 일선 학교들은 다시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만 피하자는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전에도 사고는 많았습니다. 반복된 버스 사고를 겪고도 우리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았고 가래를 썼던 1년 전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없애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수학여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과정의 하나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말하는 겁니다. 올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세월호와 과거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앞서 데스크 논평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29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70.5%인 585개 학교가 올해 수학여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절반이 넘는 342개 학교가 2학기 시작 전인 오는 8월까지 수학여행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전에는 2차례의 사전 답사를 거쳐야 했지만 올해는 100명 미만의 학생들이 개학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학여행을 갈 경우 사전 답사를 한 차례만 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LG화학 여수공장은 오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지역민 우선 채용, 지속적인 봉사활동 추진 등 소통과 화합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한화 여수합장을 시작으로 GS칼텍스 여수공장 등과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광양시에 10인 미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이번에 설치될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에선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 내 기업 근로자들의 업종별 맞춤 교육과 기술 컨설팅, 마케팅과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과의 통합연구원이 발족되면 연구원 이사장은 민간인이 맡게 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연구원 이사장을 민간인 선임직 이사 중에서 뽑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관련 시도의회 보완 요구사항을 시도의회에 제시했습니다. 재단법인 진남장학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67명에게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진남장학회는 지난 1997년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념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18년 동안 모두 971명에게 3억 7,4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여수 거문도 남쪽 12km 해상에서 21톤급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서 측은 제주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삼천포항으로 돌아가던 중 과열로 인해 기관이 멈춘 것으로 보고 어선을 안전한 해역에 예인했습니다. 여수경찰서가 지난 3월부터 원룸 3개를 빌려놓고 20대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변종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로 어젯밤 9시쯤 업주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영업장부로 보이는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 이후 전라선 KTX를 이용해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전라선 KTX를 이용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하루 평균 5,982명에서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1,122명으로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번에 9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KTX 원 모델이 투입되면서 주말 평균 탑승객은 82.3% 증가한 13,100여 명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질소 산화물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